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등 3개 항공사의 신규 항공 운송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된 가운데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시장 경쟁 촉진 및 지방 공항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과 주식회사 한진, 대한항공을 제외한 6개 계열사의 임원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 오는 27일 주총에서의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역대 최단 기간인 30분 만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국가가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을 계기로 선진 노사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과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된 양회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확인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우리 시장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인데요. 전일 코스피 대비 선방했던 코스닥까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 속에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지 못한 상황인데요. 워낙 작년부터 반도체 업종의 성장 둔화 우려감은 계속해서 노출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연초부터 올랐었던 이들 업종 위주로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으로 이끈 상황입니다. 화요일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2% 하락한 2179.2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으로 44,250원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마감으로 69,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차도 역시나 오늘장 연일 하락하면서 12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의 탄력과 함께 1% 넘는 상승으로 38만 2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747.9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와 신라젠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1.54% 상승한 72,5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으로 7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 1.70% 상승하면서 57만 5,7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롱테 시즌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으로 41,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도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에도 코스피 홀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흐름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방송은 물론 시향이 항상 중요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중국의 양회에도 일단 시작이 된 상황 속에서 정책적인 상황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ECB와 그리고 베이지부까지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각각 좀 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참 중요해 보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연일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 쪽에서 매도를 좀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 쪽에서 소폭의 매수로 돌아선 상황인데 그래도 연일 좀 매도세가 좀 더욱더 강한 상황입니다.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을 좀 먼저 도와드리고 관심 종목까지 만나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조금 전에 김은혜 씨가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뭐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란 말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GDP와 비교했을 때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무려 110%입니다. 그런데 주요한 글로벌 1, 2, 3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돼요. 대략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고 특히 수출이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반면에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는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물론 수출이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한국은 뭐 대략 한 55% 전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한 선진국은 보통 15%가 될까 말까 합니다. 뭐 어떤 때는 뭐 10%가 안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경제 규모에 있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는 내수 쪽으로만 활성화시켜도 경기 부양을 해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3일 연속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마감한 이런 이제 상태고요.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코스피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전부 다 매도였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세 가지가 트리플로 매도가 나온다. 절대로 지수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저건 뭘 말하냐? 개인만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만 매수하고 나머지 매매 주체. 물론 우리가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보는데 프로그램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세 가지가 매도가 나오는데 지수가 플러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 오늘 마이너스라고는 하지만 약보합이잖아요. 왜 그랬냐?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4대 업종이 모두 하락했어요. 4대 업종이 뭐죠?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리고 화학, 철강금속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완제품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원래 1, 2, 3, 4예요. 네, 다 하락했고요. 근데 코스닥은 어땠냐? 제약, 바이오 대형주가 상승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예요. 코스피 보시면 오늘까지 연속으로 3일 연속 하락 음봉 마감했죠.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가 다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 하락이죠. 상승했다가 결국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등락 원인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매도다. 사실 오늘 코스피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매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락 음봉 나온 이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어쨌든 그래도 양봉이에요. 네, 소폭 하락했지만 사실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제약업종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 범바이오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플러스로 끝났으면 정말 웃길 뻔했어요. 네, 아주 웃길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매도인데 플러스 나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다? 약간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플러스 나올 수가 없는데 오늘 까딱하면 플러스 나올 뻔했거든요. 왜냐? 오늘 코스닥이 불과 0.1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0.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약보합이라고 봐야죠. 자, 그럼 업종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기전자 깨파락했다가 결국 음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양봉은 나왔지만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입니다. 이게 화학이에요. 역시 똑같죠? 예. 하락 음봉 마감했고, 그 다음에 철강금속.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철강금속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에 반해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이 제약업종이 강한 덕분에 오늘 코스닥이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황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그냥 그동안 보던 방식으로 보면 되고요. 코스닥은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제약업종, 두 번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조정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반등 고점을 기록한 것이냐, 이건 좀 더 미지수인데 제가 이제 막판에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합니다. 2월 25일이죠. 이날 고점이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면 단기 고점이고 만약에 계속 밀린다면 반등 고점인 거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단기 고점은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단기 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등 고점은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반등에서 이제 한계라는 얘기죠.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2월 25일 고점이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2월 25일을 다시 뚫어준다는 얘기고, 반대로 반등 고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이제 그렇게 보시겠고요. 코스닥 잠깐 다시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 지금 지수는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연봉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월화는 어쨌든 양봉 나왔어요. 21선 지켜주고 있고요. 과연 코스피가 진짜인지 코스닥이 진짜인지 이거는 아마도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좀 다릅니다. 최근에 특히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도 만약에 코스닥은 뭐 더 안 가더라도 코스피가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코스피 쪽이 다시 회복해 주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약간 빠져도 코스닥이 한번 쏟아진다. 그러면 코스피가 정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고요. 제가 내일장 전망 코너에서 뭐 사항을 보면서 좀 더 다양하게 심도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4대 업종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도 그렇고요. 운송장비로 대표된 현대차, 그리고 거기에 화학과 철강까지 모두 하락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돼서는 수출 관련 기대감으로 코스닥 안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오늘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장의 관심 종목, 학 과장님 어떤 종목을 좀 주요로 보셨을까요?
네, 모처럼 삼성전기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탄력이 좋았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삼성전기와 그리고 최근에 탄력이 좋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학 부장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이제 84,000원대인데 현재 가격은 아직도 고평가돼 있죠. 물론 뭐 큰 고평가는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치 판단이 아니라 투자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일종의 좀 소외주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떤 흐름이었냐? 2018년에 그러니까 거의 7월이었죠. 이때 고점 찍었어요. 이때. 그리고 8월에 그리고 대략 한 9월 정도죠. 네, 9월 정도 이쯤 됩니다. 자, 차트 한번 크게 추세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2010년의 고점 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죠. 그때도 이 가격대였거든요. 지금 이거 수평선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입니다. 거의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작년에 2010년대, 10년도, 그때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사실 한때 5만 원이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5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면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중장기적인 추세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참 묘한 것이 이게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공평하냐? 2018년도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가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럼 코스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1월에 고점 찍고, 그리고 흘러 내려서 2000선을 10월 말에 한번 깨고, 1월 초에 한번 깼어요. 10월 말, 1월 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등 났다 다시 밀리는 이런 추세고, 다시 삼성전기 볼까요? 자, 똑같은 기간 설정해 보면 간단합니다. 코스피가 고점 찍었던 1월 하순에 여기였어요. 그리고 2000선 깨졌던 10월 하순 이때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2000선 깨졌던 10월 하순 그리고 또 다시 2000선 재이탈했던 1월 초순. 자, 어떻습니까? 주세랑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었을 때 저 종목도 같이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뜻밖에도 여름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1, 2 구간이에요. 자,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2번입니다. 자,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 작년 10월 말과 올해 1월 초에는 코스피가 2000선을 2번 이탈했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세요. 10월 말 구간보다 1월 초 구간이 주가가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갈 때 이 종목은 뜻밖에도 올라갔어요. 대신 나름대로 쌍바닥 패턴으로 찍을 때 이 종목은 여기서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량주 떨어질 때 올라갔는데 반대로 다른 우량주들이 더 이상은 안 빠지고 버틸 때 이건 더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반등도 안 나오고 뭐 이 정도 반등 나왔으니까 세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수 빠지니까 바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종목은 좀 약간 소외주 개념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 같은 업종이라도 솔직히 말하자면 외국인 기관 펀드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시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종목 보면은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량주를 매매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지수하고 상당히 연동이 되는데 어떤 종목은 따로 노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작년에는
따로 놀아서 좋았는데 올해는 따로 놀아서 나쁜 거죠. 그럼 당분간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외주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죠. 예. 근데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 이거는 이제 중장기 고점이다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종목의 거시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난 2012년 그리고 이때 한번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이었죠. 그때 상당히 낮았어요, 주가가. 그때 뭐 가격대가 대략 한 5만 7천 원대 그랬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계속 올라왔어요. 네,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적정 주가 대비로 본다 해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어줬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뚫어줬어요. 맞죠? 분명히 뚫어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뚫어주고 장중 기준 다 뚫어줬어요. 뚫어줬는데 좋게 말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나쁘게 말하면 언제 꼭 꺾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누구라도 수익 났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1년 전에 샀든 한 달 전에 샀든 아니면 5년 전에 샀든 누구라도 수익 났어요. 근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고평가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상황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까딱하다 보면 중장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이거 정말 중장기 고점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종목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적중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아모레퍼시픽, 뭐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야 이건 정말 중장기 고점이다. 그럼 중장기 고점이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그 가격이 안 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동안 안 온다는 거죠. 한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강의하는 차원에서. 자,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럼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자, 한국항공우주 보면 제가 2015년도 이때도 제가 이거는 정말로 고점 찍은 것 같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다녔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중장기 고점을 파악하느냐? 제가 그걸 알려줄 리가 없죠. 그걸 왜 알려줍니까? 엄청난 노하우인데. 자, 아모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리을인데 피웃을 쳐갖고 죄송합니다. 이제 나오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평촌 매니아들은 다 알아요. 2015년 가을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두고 보라고요. 3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3년 안에.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우량주에 대해서 사실 저점보다 고점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최애 저점은 아닐지라도 뭐 약간 일찍 살 수도 있고 늦게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이 바닥이 10,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찍기 전에 12,000원부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10,000원 저점 찍고 반등할 때 12,000원 그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2,000원이 되더라도 10,000원이 이제 바닥인데 이건 제가 강의처럼 해드릴게요. 10,000원이 바닥인데 좀 빨리 사는 12,000원도 있고 좀 늦게 사는 12,000원도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샀는데 10,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가던가 아니면 10,000원 찍는 거 보고 12,000원에 들어가던가 최저점 매수는 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최고점 매도를 못하면요 계속 못 팝니다. 계속 못 팔아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실감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잡았어요. 근데 이게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자, 14,000원까지 밀리면 어때요? 손해본 것 같잖아요, 심리적으로. 왜? 10,000원에서 15,000원 올라갔는데 14,000원 되니까 실제 손해본 게 아니에요. 플러스 40%인데도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게 13,000원까지 내려오면 어때요? 그래도 플러스 30%예요. 근데 아쉬워요. 왜? 15,000원 봤거든요. 하다가
만 원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매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매수를 잘하면 초단이고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든 우량주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최고점이 어딜까? 이거를 더 먼저 생각해요. 물론 최저점 매수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둘 다 잘해야겠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매도입니다. 매도를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가 이기든 평가 손이든 매도를 했을 때 확정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평가 이기면 뭐합니까? 매도하지 않고서는 평가 이기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평가 이길 뿐입니다. 수익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약간 빠르거나 약간 늦거나 큰 상관이 없는데 매도가 중요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든다. 뭐 이 종목 아니라도 맞습니다. 2017년부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알걸요? 뭐 한미약품도 그랬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그래서 어쨌든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기서 추격은 더 이상 하지 말았다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삼성전기는요.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10만 원대 초반에 좀 지지가 됐는데 일단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소외주에 대한 부분과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구분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해드렸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좀 우상향하면서 추세가 좋습니다. 오늘 24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5%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과 함께 중장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미보유자에 대해서 현재 부근에서 추격 매수 지향하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월요일과 그리고 화요일 2교시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어제 시간에는 투자개론으로 교육 내용 찾아갔고 오늘은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중점으로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어떤 종목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바로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정했어요. 2007년에 중장기로 추천했던 개별주 삼양식품입니다. 뭐 지금도 사실 삼양식품은 개별주라고 봐야 돼요. 이걸 우량주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삼양식품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어떤 그 추천했던 사유 이런 메커니즘을 전달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은 1961년도에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된 후에 우지파동으로 상당히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라면 만들고 할 때 쓰는 기름이 이게 그 식용이 아니라 공업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정말 거의 정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심이 좀 덕을 봤죠.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우지파동 때문에 완전히 정말 소비자가 다 떠나버린 바람에 농심이 그때 부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농심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삼양식품이 몰락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삼양식품은 라면의 원조입니다. 자, 어떤 분야든 간에 가장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건 꼭 무슨 식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드시는 햄버거라든가 어디 패스트푸드에서 드시는 케첩 같은 거 국산은 어디죠? 사람들이 딱 케첩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오뚜기잖아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케첩은 오뚜기를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오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면은 삼양식품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지파동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농심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죠. 물론 농심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이 망가지는 바람에 농심이 이제 부각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양식품은 사실은 아주 특수한 기업입니다. 아주 특이해요. 왜 그러냐? 지분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주가 삼양 내추럴스입니다. 그리고 2주주가 바로 놀랍게도 현대산업개발이었어요. 16.99%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아니
아니, 삼양식품과 관련된 1주주는 이해가 가요. 보통 2주주, 3주주는 뭐, 보통 이제 그 개인 뭐 대주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가 있잖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현대산업개발의 창업자가 누구죠? 고 정세영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고 정세영 회장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 삼양식품 창업주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주주로 들어왔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설회사가 이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죠. 그만큼 이 기업과 기업 간에도 뭐 치열하게 뭐 이렇게 의심하고 경쟁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인적 네트워크로 이제 그 지분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의 가치가 뭐냐? 일단 라면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쨌든 지분 매입을 했고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바로 대관령 목장이에요. 대관령 목장이 무려 600만 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 분당 신도시 아시죠? 성남에서 그 안에 그 분당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분당 신도시보다 더 커요. 무지막지한 거죠. 물론 뭐 강원도 산간에 땅값이 얼마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600만 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평창 올림픽 열리면서 나름대로 좀 땅값도 오르고 붐이 조성되는데 언젠가 강원도가 지금보다 개발된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2007년부터 강조했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가 이제 대충 2월이었죠. 그래서 올림픽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소진해서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그 빠져나오기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빠져나오기 반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그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열릴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료가 소진됐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또 한 번 올라가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왔는데 저거는 전형적인 빠져나오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흘러내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요. 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자, 보이시죠? 제가 이걸 2007년도부터 얘기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0,000원만 빠지면 뭐 어떤 사람은 15,000원부터 뭐 12,5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뭐 7,5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10,000원에 한 번 들어가도 되고 무조건 들어가 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15,000원, 12,500원, 10,000원, 7,500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좀 기다렸던 분들은 10,000원 아래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2008년에 경제위기 오면서 이게 7,8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충분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는 10,000원 이하에서 묻어두면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수익 납니다. 초대박은 아니래도 반드시 수익 날 거다. 왜?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계속 얘기가 났었어요. 그때도. 2007년에도. 결국은 그때 안 되고 다음에 선정돼서 이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지만 그때도 동계올림픽 준비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안타깝게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또 신청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 지분 자산 가치가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건 단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실전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건 단기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초에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수익이 났어요. 근데 뭐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당분간은 단기로 보세요. 단기로 보다가 만약에 뭐 그게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우리나라 지수는 한 번 정도는 대폭락을 합니다. 그럴 때 꼭 기억을 했다가 막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해갖고 뭐 다들 막 난리가 나고 막 진짜 막 정말 뭐 아수라장이 될 때 그때 슬쩍 가담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면 식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삼양식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워낙 또 역사가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9195님의 질문입니다. 아난티를 매수가 27,800원에 보유 중이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오늘 아난티는 5% 넘게 상승하면서 21,4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아난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이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걱정이 많은데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걱정이 많은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락했으니까 걱정이 많겠죠? 근데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이 표현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도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북한 관련 뉴스가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같이 판단한다든가 차트 분석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죠. F학점입니다. 왜냐? 막연한 기대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어제 북한 테마주는 사망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5년 이상 초장기 홀딩 하던가 어차피 저 가격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니면 손들을 교체 매매하던가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했습니다. 추경에서 한 거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죄송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 열린다고 하니까 뭔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북한 관련 테마도 움직이지 않나 끄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폭탄을 맞은 거죠. 이게 바로 테마주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제가 차라리 이해를 해요. 왜냐? 나름대로 눌림목에서 잡은 거거든요. 물론 그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더 낮아요.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요. 또 동그라미 구간에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아주 길게 보던가 아니면 손절후에 교체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테마주들은 전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왜? 미북 정상회담 결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놀라운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트럼프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래놓고 어쨌든 니네 말 안 들었잖아. 이게 명분이에요.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서두르지 않겠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협상할 때 약점으로 작용하거든요. 독재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하죠. 트럼프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려면 또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 대통령 2번 8년밖에 못하잖아. 당신 쫓길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적당히 그냥 액션 취하고 선물 줄 테니까 받아. 근데 트럼프가 아니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폭탄 맞은 거죠. 그때 뉴스에서 김정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그걸 역이용한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인기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조급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근데 역으로 아니 상관없어. 나 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다음 대통령 임기에 넘기지. 대신 어쨌든 너네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명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아난티 질문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좀 F학점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아난티는 좀 일단 초장기적으로 좀 홀딩을 한 이후 매수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십니다. 일단 홀딩 또는 손절 이후에 교체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277님의 질문이고요. 현대중공업을 매수가 12만 6천 원의 비중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중공업은 1.14% 상승한 13만 3,5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A학점이고요. 상승 추세형 종목에서 최저점 매수했고요. 본전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좀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이죠. 61선이 120선 돌파했잖아요. 지금도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보다 높습니다.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21선 아래에서 잡던가, 61선 위에서 잡던가,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잘한 거죠. 이때도 120선 이탈했을 때 매수했으니까 잘했고, 이때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평택전은 차트 이론에 입각했을 때 아주 잘한 매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A학점으로 확인이 됐네요. 아주 좋은 과정과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전에 손절을 잡으시고 수익을 10%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5100님의 질문이고요. 컴투스를 매수가 12만 1,000원의 비중을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컴투스는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11만 7,20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컴투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최상도 최악도 아닌 매수 가격입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미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립니다. 네, 컴투스는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단타잼에서 노려보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1882님의 질문이고요. CJ를 매수가 2만 800원에 비중을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CJ의 종가는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22,85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CJ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수익이지만 시약점이에요. 과정은 수용 매수를 했고요. 결과는 평가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본전 또는 수익 플러스 15%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게 여기예요. 여기. 추경 매수 한 거죠, 이건.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추경 매수입니다. 근데 평가액이에요. 이거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대략 보면 이제 한 5개월 중에 최고가였거든요. 그 당시 매수 가격이. 5개월 중에 최고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요.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누적해보세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결과는 좋지만 과정이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CJ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만 일단 매수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에 손절 잡으시고 수익을 15% 매도 이후에 단타잼에서 노려보자라는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1696님의 질문이고요. S테크를 매수가 5,600원의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S테크는 1% 넘는 상승으로 6,27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나 S테크도 지금 수익권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비교적 합리적인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A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B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2월 25일 이후 단기 조정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 고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차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2월 25일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저게 단기 고점이면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단기 고점이니까 조정받았다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등 고점이다. 반등 고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이죠. 여기서부터 반등의 최고점이다, 일종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2월 25일이 여기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밀렸다가 언젠가 이걸 뚫어주고 가는 이런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2월 25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밀렸다가 그냥 더 밀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느냐? 단기 조정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내일 또 반등이 나오든 밀리든. 근데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 120선 깨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는 거죠. 120선 마저 깨지면, 그러니까 120선이 어디냐, 여기에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빨간색이에요. 이거마저 깨진다 그러면은 반등 고점 가능성이 높죠. 무슨 얘기냐? 이게 더 이상 안 가고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1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다시 갈 수 있는 희망도 놓치는 말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근데 제 판단은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정도 지나면은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20선이 어쨌든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가 단순하게 단기 고점이 아니라 반등 고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2월 25일 고점 이후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게 다시 또 뭐 2천을 깬다 만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일단 그거고요. 그게 아니라 120선 지지가 되는 한 언제든지 재상승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산한 지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120선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제가 그냥 대충 120선 얘기해 드리는데 어쨌든 대충 120선 정도 보시면서 1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재상승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일단 깨지면은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등 고점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25일 이후 단기 조정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반등 고점은 좀 여전히 미지수지만 121선 기준으로 이탈이 되는지 이탈이 되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반등과 그리고 하락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